안녕하세요. 이제 13주입니다. 앞으로 2주 더 남았습니다. 나머지 2주 동안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대폭발 이론, 다음 주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 그 다음 주에는 대폭발 이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대폭발 이론은 우주론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이 우리를 대폭발 이론으로 이제 인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양자역학 배우고, 그 다음에 핵물리학 배웠죠. 그리고 나서 우리 그러면 제일 작은 세계는 무엇인가? 제일 작은 입자는 무엇인가? 기본 입자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가장 작은 입자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됐고, 그것에 대한 이론을 우리 알았습니다. 사실은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그 물질이 아주 작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작은 입자에 도달할 것이다. 쪼개면 또는 그렇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 시대, 바로 천상법칙, 지상법칙 처음 만들 때, 그때 고대 그리스 시대 철학자들, 학자들은 자연현상에 대해서 많은 사유를 남겼다고 그랬죠. 뭐든지 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르네상스 시대, 문예부흥 시대에는 뭔가 새로운 그 이후에,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루로 가면서는 그때 뭔가 연구하려면 언제로 돌아갔냐면 고대 그리스 시대의 문헌으로 돌아갔죠. 그때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때 다 이렇게 돌아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때 바로 원자설이 시작되는데, 이 원자라고 하는 단어가, 애톰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라는 의미고, 사실은 그 시대에는 물질을 실제로 그렇게 잘라봤다기보다는 생각으로 한 거죠. 이게 계속 자르면 끝없이 잘라질까라고 생각해 본 겁니다. 그때 물질을 나누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에 도달한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원자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자설은 기원전 500년 그리스의, 고대 그리스의 레오시푸스하고 그의 제자 데모크리토스가 이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를 지나고 18세기, 19세기가 되면서 영국의 돌턴은 화학자라고 알려져 있죠. 정량적인, 근대적인 원자설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그 옛날 레오시푸스하고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설을 이제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지만, 근대적으로 이제 18세기, 19세기가 되면서 기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때 영국의 돌턴이 정량적인 근대적인 원자설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1808년과 1810년에 발행한 저서에서 이제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원자가 직접 존재하는지, 원자가 진짜 있는지 하는 것을 확실한 그런 확신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 생각한 거예요. 자르면 그런 원자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원자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최초로 직접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이거가 바로 원자가 존재하는 증거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뭔가 세상에서 최초로 뭐 한 거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사실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하지만, 그때 다른 논문 2편도 발표했다고 잘 알려져 있죠. 그것이 바로 광전 효과와 브라운 운동입니다. 우리가 전에 광전 효과 이미 다뤘지만, 그리고 또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이 광전 효과가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게 만들어준 것이죠.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유명해지게 한 거고, 사실은 물리학의 뼈대를 또 세운 거라고 한다면, 세 번째 브라운 운동에 대한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브라운 운동은
아인슈타인이 왜 이것을 생각해 보게 했냐면 1827년에 영국의 식물학자인 로버트 브라운입니다. 물에 떠 있는 꽃가루를 현미경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가라앉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위에서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때 이 현상을 보고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미세한 거지만 생명의 원동력이 있어가지고 생명을 갖고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미세하면 아무리 작더라도 뜨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뭘로 할 수 있냐면 빗물 받아요. 빗물 받으면 뿌옇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가라앉죠. 아무리 작아도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가라앉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이게 중력받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 꽃가루가 가라앉지 않고 여기서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야, 이거는 무슨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바로 이 꽃가루의 브라운 운동, 이렇게 꽃가루가 액체 위에서 가라앉지 않는 운동을 브라운 운동이라고 불렀는데 이 브라운 운동이 왜 나타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운 운동은 실제로 뭐 때문이냐? 바로 물 분자들이 여기서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이 물 분자들이 꽃가루들한테 충돌시켜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물 분자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 분자들이 열통계적인 운동을 해서 브라운 운동을 만든다. 그래서 브라운 운동이 꽃가루가 지금 안 가라앉는 운동인데 이걸 보면 바로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물 분자가 존재한다는 걸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말하는 분자가, 이때 아직 분자와 원자를 제대로 구별 못할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물질의 성질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는 분자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에 말한 원자론이라든가 물질을 자라서 더 이상 갈라지지 않는, 이건 사실은 오늘날 얘기하면 분자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분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최초로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자도 또는 이제 이게 원자라는 말인데 이게 기본 입자는 아니다. 이 말은 그 안에도 무엇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증거도 있습니다. 직접이 아니더라도. 이게 바로 뭐냐면 원소의 주기율표입니다. 이게 언제 알려졌습니까? 러시아의 멘델레예프가 1871년에 최초로 만들었죠. 어떻게 만들었어요? 당시에 알려진 원소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질량순으로 쭉 나열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열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더니 그 세로 축으로는 성질이 비슷한 동일한 성질을 갖는 원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알려준 거죠. 원소의 주기율표는 잘하면 비슷한 종류의 원소들로 무리를 질 수가 있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안에 내부 구조가 없다면 서로 다른 거라면 똑같은 성질을 가질 수가 없는데 만약에 똑같은 성질을 가졌다면 그건 뭘 얘기해 주냐면 그 안에 그 원자 안에 무엇인가 그런 성질을 결정하는 무엇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원소의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 원자는 그 기본 입자가 아니라 진짜 기본 입자라고 생각하고 솔입자라고 이름 붙인 게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솔입자가 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류가 많아지니까 이걸 또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열해 봤어요. 그랬더니 비슷한 성질을 갖는 것들이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비슷한 성질을 갖는 것들이 나오면 그것도 더 이상 기본 입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소의 주기율표 같은 것이 그 입자들이 그 대상 입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그런 증거가 나중에 또 한 번 반복됩니다. 근데 이제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두 번째 증거는 직접 나왔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미 배운 전자의 발견입니다. 조세프 톰슨이 1897년에 음극선 실험에서 전자를 발견했죠. 이건 바로 뭐였습니까? 원자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였죠. 원자에서부터 나온다는 건 원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얘기고 그거로부터 우리 톰슨은
어땠습니까? 1904년에 원자 모형을 제안했죠. 원자 속에 뭐가 들어있을 것이다. 어떻게 들어있냐. 물론 이제 옳지는 않다고 판단이 나왔지만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제 진짜 기본 입자,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진짜 기본 입자는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또 사실은 상당히 많은 단계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기본 입자를 알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입자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